이 담론을 끌고 들어와서 해결을 해야 하냐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또 아까 궁금했던 부분이 대체식품에 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식품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건강한 식품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싸고 화학적이고 GMO 식품과 같은 저가의 대량으로 생산되는 식품으로 향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건강과 경제 두 측면 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프랑스나 그런 캠페인 사례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사례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예방 캠페인 그리고 비만 예방을 위한 공익 광고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세가 논의되는 이유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이러한 비만 예방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 이러한 정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천군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캠페인을 해서 허리둘레 줄이기와 걷기를 통한 비만 예방 캠페인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만세를 통해 세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 마련한 세금으로 국가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비만 예방 시스템,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잠깐 짧게 드리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캠페인 얘기를 저희가 왜 얘기 드렸냐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한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하고 저희 나라의 캠페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비만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마을이 비만한 식품을 아예 드리지 않는 그 극단적인 방법까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실행되었던 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만을 얘기하지 않고 많이 걷고 사실 비만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체질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 노동 시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복합적인 요인을 한 번에 다 고려하지 않는 비만세를 왜 강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저희 쪽에서 되게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프랑스의 사례가 지금 당장 여기 청주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뭘까요? 그것은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BMI 지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일반인들이 BMI 지수에 대해서 이것이 비만 측정에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쇼니 같은 경우에 BMI 지수로 치면 비만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대부분 예시가 지금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시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예시들에 비해서 비만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만이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에서 비만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그리고 세계보건복지기구와 같이 큰 기관에서도 많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입론을 하면서요 저희가 네이처지도 인용했고요, 미국 의학회보 그리고 일본 의학회에서 연구해준 자료도 다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걸로 대답 대신 하겠고요.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비만에 대한 신체병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만으로는 신체병보다 이 비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것으로 겪는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심적으로 거식증 같은 게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만에 의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늘릴 수 있는 이름도 비만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저희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비만세 이외에 그런 비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만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지지 않으면서 비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안이 이게 비만세라는 게 재정 확충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에 대한 재정 확충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금 질문하신 게 그런 비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지 않으면서 비만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저희는 비만세를 도입함으로써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결론을 뭐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 뭐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합니다. 하지만 토론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나고 계속해서 토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반대팀과 찬성팀의 최종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반대팀 제2토론자께서 최종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최종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인론들을 정리하자면, 네, 한국인은 결국 비만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비만을 나타내는 바로 그 비만 지수가 신뢰성이 어느 정도 의심이 간다는 것,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세는 비만 유도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계층, 즉 저소득층과 일반 국민들에게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해서 그런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역진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비만세 정책의 효율성이 굉장히 별로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세로 인해서 물품 가격들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결국 실제 임금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비만세의 경우 생산자랑 판매자에게 매겨질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그 생산자, 판매자, 즉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을 확대 내지 보장하기 위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한 역시 우려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증세보다는 절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더 엄격히 해서 국가 세금이 이상한 곳으로 튀지 않도록 미리 위한 방지책이 훨씬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 개개인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 비만 인구에 대한 사회적 조롱과 혐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공포감, 역시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비만세로 인해서 캠페인한다면 역시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말 역시 비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선택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런 비만세는 좀 더 다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대팀 토론자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찬성팀 제2토론자께서 최종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 환자로 비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만율이 세계 1위에 해당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비만으로부터 국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12조 원에 달한다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라의 재정을 지키기 위하여 비만세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세는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사회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이 대부분 명확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책들에 비해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법적 타당성 또한 충분히 갖추었다는 점에서 비만세 도입은 그 이의가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 속이 시원할 정도로 다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이상으로 제1회 충북대학교 토론대회 논박 결승전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그 회의실에서 이제 심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하시는 동안에 토론자, 참여자 팀들은 잠깐 쉬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토론하셔도 됩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